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7일 이 시간은 현재 가평군 광역형 장사시설 제2차 공고가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2차 공고로 지금 북면 2012가 유치를 신청한 걸로 나왔고요. 지금 그 예정 부지가 2012 산 112번지입니다. 산 112번지의 장점은 마을 소유와 일부 개인이 갖고 있어서 토지 수용이 쉽고요. 그 다음에 유치에 필요한 면적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해발 고도가 600에서 800m로 험준한 산악지형이며 진입도로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이 아직은 협소한 75번 국도를 이용해야 돼서 가평읍을 간통해야 하고 또 주변 마을에 반대 여론이 아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유치 마감 이후 13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바로 부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7월쯤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광역형 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찬반 투표는 이동네 주민과 일부 주민들에게만 설명이 되고 북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설명이 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 가평군에 왜 공동 화장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장터가 뭡니까? 화장터가. 자, 어느 분이 화장터가 문화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거기서 자는 사람 없어요. 자, 화장터는 화장터입니다. 저는 글로도 표현했듯이 좀 명확하게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인즉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단 우리가 가평군이 추구하고 있는 관광이라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안 맞기 때문에 반대하면서, 그러면 이국민분들의 마을의 재산상의 약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모든 분들이 생명권을 걸고 투쟁하는데도 꼭 추진하셔야겠습니까? 우선 단적으로 제가 이 화장장 및 그런 그 시설을 가평군에서 유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밀도가 가평군이 가장 지금 밑바닥인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사 와야 되는데 화장장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한국 정서에는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혐오 시설이라서 인근 지역의 땅값 하락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좋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지 말고. 저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금 보면은 가평 인구가 6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남양주 구리 포천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30만 명쯤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쪽에다 해야지 왜 우리 쪽에 합니까? 저로서는 김성기 군수가 그 임기 지금 3번 이제 하시고 이제 1년 남은 걸 요걸 활용을 해서 무모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 결정을 내린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복장이 36대 사는 사람인데 난 다른 거 다 몰라요. 복장이가 인심 좋고 옛날부터 의리 좋고 그러는데 이걸 해서 마을이 분열이 된다. 난 다 한 가지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게 분란만 일으키니까 아주 동네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아주 살지 못하겠어요 진짜로. 가평군이 4개의 시군과 MOU 체결 후 연구 용역을 통해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보시다시피 행정은 결국 갈등만을 부추기며 사업의 신뢰성을 오히려 추락시켰습니다. 2019년 작성된 경기도 장사시설 계획 연구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경기도 장사시설 계획 연구보고서 2019년에 발간된 건데요. 네. 이 연구소에는 대체로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연구 보고서는 한국산업정보연구소가 경기도 장사시설 추진을 위해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고요. 2019년도에 1월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그렇죠.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입니다. 334페이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쭉 같이 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 보고서의 목적 자체가 장사 시설을 잘 설치하기 위한 연구 보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또는 찬성하는 주민의 목소리라든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될 것 같고요. 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요소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우리 가평군의 행정력과 주민 간의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연구 보고서가 좋은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 보고서 그 첫 장부터가 네.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예상되는 갈등 요소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연구 용역을 들어가면서 여론조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지역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1,000명 이상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입지 선정 분석, 그리고 운영관리 계획, 공청회, 홍보소통 네. 계획, 또 여론조사, 그리고 보상 방안,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 이러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 네. 추진 시에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네네. 지금도 가평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 지역 경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인텐시브 명목의 그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보상 방안은 이번 가평군 그 장사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분들이 많이 이제 귀에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 방안은 단순한 금액적인 인센티브 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보상 계획을 좀 포함하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를 보면 지금 선호 장례 시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장례식장은 이제 좀 시설이 좋고 깔끔한 병원 장례식장을 원하고, 그다음에 장례 절차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또는 자연장지로 네. 가는 것을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도 맞습니다. 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는 꾸준히 지금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확충되고 거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타 지역 사례에서 이 화장정 설치의 문제점들이 그러면 이 보고서에도 담겨져 있나요? 이 보고서에는 사실은 그 문제점보다는 예. 장점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모범 사례들이 좀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예. 해외 사례까지 많이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이거는 주민분들도 또는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찬찬히 살펴보시면 예. 그 공무원분들이 일 처리하기에도 또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든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이든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럼 여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기존 방식,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화장을 하고 봉안당 안치나 자연장지로 가는 것 외에도 기존 묘지를 재개발해서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담겨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에는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여서 장례시설을 유치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로 갈등 요인은 특히 뭐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자연장지에서는 갈등 요소가 별로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거의 없습니다. 화장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 요소가 우리 가평에서도 지금 많이 생겼듯이 갈등 요인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갈등 요인들이 가장 많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게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보시면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23.9%로 예. 나와 있고요. 주민의 경제적
또는 환경적 피해가 23.4%. 예. 그래서 편익은 모든 지역이 누리는데 피해는 설치 지역만 떠안아야 되는. 아, 그래서 지금 모든 설치 지역에 다 반대를 하는 반대를 이유가 하게 되는, 네. 결국 자기들은 결국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뭐 거의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우선 당장에 그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될 피해가 더 클 거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갈등 요소 중에는 뭐 지역 이기주의가 36.3%로 가장 높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쵸? 아, 우리 동네에 좀 화장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앞마당 앞에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뭐 결국 지역 이기주의 관계된 맞습니다. 님비라는. 찬성하는 비율에서는 압도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예. 높은데 뭐 진입 마을이라든지 뭐 인접 마을이라든지 네. 반대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높은 비율로 반대 비율이 높습니다. 아,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마치 그 나쁜 분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현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즉 찬성을 하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상존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그럼요. 비율을 상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 시설에 대한 장사 시설에 대한 필요는 느끼지만 과연 이게 우리 동네에 내 집 앞에 우리 마을에 이게 설치하는 것이 과연 이길까? 이 문제는 또 별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갈등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군수의 충분한 설명과 정보 공개 아. 38.8%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수용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아, 35.3%입니다. 두 가지가 제가 살펴보면 우리 김성기 군수가 그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2차 공고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높았거든요. 뭐 한 5-6곳 뭐 신청을 한다, 할 수 있다. 언론에는 7, 8곳이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고 된다. 설득을 네. 해야지 이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2곡1, 2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자신감 때문에 뭐 3차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죠. 예. 그래서 3차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2차로도 충분히 신청 지역이 많이 있다. 이렇게 예. 자신감을 보였죠. 근데 오히려 그게 패착이 될 수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요구 수용 후 시행은 이거 복장리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동네는 지금까지 길도 좁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사시설부터 들이밀면 우리가 수용하겠느냐 길을 넓혀주고 먼저 주민들의 이 SOC 사업이라고 하죠. 그 네.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유치를 해봐라라고 하면 기꺼이 하겠는데 그런 거 없이 하라고 하니까 이게 반감을 오히려 상정 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선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그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유치되려면 예. 선호하는 유치를 원하는 시설들이 먼저 좀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예. 또 마을에 부족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예. 특히 뭐 상수도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혐오시설만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닌 것이죠. 아, 그럼 다음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가평군에서 광역형 장사시설을 이제 마을마다 유치를 받을 때 지금 주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회를 진행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아져서 조금 뭐 무산이 되고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네네.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살펴볼 부분 같습니다. 예.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운영 주체는 공공 부분이 해야 된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65.8%입니다. 예. 기타는 공공과 민간이 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정도 나와 있거든요. 예. 일반 주민들은 이 운영을 반드시 공공이 해야만이 문제가 없다, 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터 운영까지 좀 그 공공기관에서 같이 나서서 더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했을 때 주민들의 그 호응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주민들에게 던져놓는 것은 갈등만 던져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그 한 예가 그 지난 1차 때 계곡리가 70%의 네네네네. 찬성을 해서 지금 신청을 했다가 입지 타당성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찬성하신 분도 찬성한다고 이제 사인을 하셨는데 장사시설이 필요해서 찬성을 했지 세부 사항을 자기는 확실히 몰랐다. 뭐 화장로가 10기 들어오고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면 자기는 반대했을 거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사실이고요. 그 인터뷰 주민께서는 찬성을 하셨던 분이죠. 예.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았다면 굳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처럼 지금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충분히 설득하고 정보를 공개해드리고 장단점을 비교해드려서 그분들의 찬성을 유도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이게 뭐 한 공고기간이 지금 60일이었는데 60일 갖고는 참 부족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어떤 마을에 딱 던져주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후보 예정지를 좀 선택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조금 장기간 설득하고 알려줬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보 공개 부재, 예. 소통의 부재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설득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잠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그쵸? 네,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반대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찬성하면 진행하겠다는. 그렇죠. 그분들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목소리 조금 들어달라 단지 이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유치가 되든 뭐 유치가 되지 않든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뤄낸 이후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찬성 비율이 높으면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안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6번째 보면 이게 좀 의외인데요. 관내 화장시설 이용료 완화 요구에 대한 그런 그 설문조사가 있네요. 네, 이제 갈등 요인 해결 방안의 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화장장이 유치되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관내 화장시설, 기존 화장시설의 이용료를 좀 완화하는 행정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다만 근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그렇죠. 않은 방향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한계점 또는 이 가평군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앞으로 가평군이 이 장사시설을 유치 또는 뭐 설치할 때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화장시설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경기 동북부권에 경기 북부권은 특히 2011년도에 경기 동북부 8개 지역 공동 장사시설 그 추진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근데 무산됐죠. 아, 그래서 이런 사례를 또 가평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무산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뭐 MOU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이제 갈등만 많이 부각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우리 장사 문화가 화장 문화로 예. 또 뭐 묘지보다는 뭐 봉안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 장지를 이용하는 문화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90% 이상이 다 이제 화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화장 시설에 대한 설치는 주민들의 의식만큼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2차도 잘 안 되면 뭐 3차도 진행하겠다는 이런 소문들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2차를 하면서 55%로 낮춘 게 아마 이게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될 거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죠. 맞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 반대 비율이 45%가 되는 확대되는 것 때문에 결국 또 주민 핑계를 대면서 반대 주민 때문에 안 됐다. 이제 3차를 해보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군과 추진 자문위에서 그러한 인식으로
즉 그 반대 주민들의 방해 예. 때문에 유치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에 따른 그 첨예한 갈등을 군이 앞장서서 풀어줘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나오는데 이거 하지 않고 또 3차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첨예한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3차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갈등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차체에 충분한 그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 옆 동네 그 양평에도 지금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려다가 했는데 그 지금 최종 후보지 마을이 유치를 철회함으로써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향후 사업 계획이 이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양평만을 위한 단독형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뭐 인접 마을에 여주군이 지금 반대론도 있었고 해서 맞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가평군에 광역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반대가 오히려 더 조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광역형이든 단독형이든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이유가 예.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의식에 좀 높이는 부분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 예. 그리고 충분한 보상 부분 그리고 마을의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보상 방안들 그리고 인접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힘들겠지만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이 광역형 장사시설뿐만 아니라 가평군에서 조금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절차,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보고서를 그 저희 기사에 같이 자료로 제공을 하고 예.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지금까지 가평군 광역형 장사시설 유치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 장사시설 계획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내 집 앞에 생기는 것은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은 장사시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들이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